네, 이 더운 여름에 이 장맛비를 뚫고 이렇게 한 끼 시사 토크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맞은편에 계신 분부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청주시의회 박완희 시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는 환경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충북의 싱크테크 충북연구원에서 농업을 연구하고 있는 김미옥입니다. 예, 저는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일하고 있고요. 한 15년 넘게 일한 것 같고요.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예. 사무실에 에어컨 놓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에어컨을 놓지 않으신 이유는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안 놨던 건데 야,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야, 환경운동가도 무릎 꿇게 만드는 이 무더위. 예, 지금 그런 여름을 저희가 보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더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네. 제가 이제 청주에서 살기 시작한 게 거의 33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처럼 더운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평균 기온이 하순, 6월 하순 26.1도 정도 되더라고요. 네. 아유, 그 2005년도에 24.7도로 가장 높았다고 했는데, 정말 뜨거워지고 있는 청주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막 기후학자들 얘기는 이렇게 가다가는 북반구가 여름이면 다 이제 38도가 넘을 거다. 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북방뭐 전부 다? 예, 넘어갈 거다. 38도가 이제 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박사님도 체감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뭐 주산지 변화로 많이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과거에 이제 재배가 됐던 작목이 이제 점점 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요때가 굉장히 이제 농업에서는 작업량이 많은 시기라 고령층이 또 많으시고 하셔갖고 혹시나 이제 일사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쓰러지시거나 그러실까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사회 각 분야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특히나 농업 분야는 대표적으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업이 받는 피해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측면은 약간 병해충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자연재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특이한데 미국 선녀벌레라고 네. 이 벌레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 선녀벌레, 그 해충이잖아요? 네, 해충이죠. 기후변화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한 네. 농촌의 모습은 어떨지 저희가 한번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얘들도 죽어가네, 요만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데이는 현상이 있어요, 데이는 현상. 이파리가 보호를 못하고 있으니까 2주 전에 35도, 6도 올라갔을 때 화상을 입는 거죠, 일종의. 또 5월 초에 정식을 하고 6월 10일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40일 동안. 이제 비가 오면서 줘야 되는 영양분, 비에 섞여 있는 뭐 미네랄이나 각종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뭐 딱히 답이 없는 상황.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데 그런 힘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니까 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얘도 날씨에 적응을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후 변화에. 네네네네. 보면 한 30, 40% 안 나왔어요. 30, 40%가 안 나와요. 이런 집들이 되게 많아요, 올해.
이 국지성 소나기가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요. 그 심어놓고 한 2, 3일 동안에 막 쏟아져서 딱딱해져가지고 여기 안에서 썩는 거예요. 이건 나와도 시원찮아, 이제. 이게 썩잖아, 이렇게. 안에서. 유리콩은 시기가 늦어서 이제 팀워바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이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는. 수확량이 그럼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고. 현재 이게 잘 자라줘야 절반 정도인 거고, 이제 앞으로 날씨를 봐야 되는 거죠. (30년이거든요) 그게. 그럼 1년에 이자까지 하면 가뭄 때문에 그게 있었다면 폭우로 인한 현상들도 있어서 지하 저류조를 만든다거나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좀 줄였으면, 피해를 줄였으면 하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기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생산하는 저희는 어떻게 먹고 살겠지만 소비자들은 정말 수입 농산물을 그것도 아주 비싸게 사 먹는 현상들이 점점 나타나게 생길 것이다. 그러면 건강에도 안 좋을 뿐더러 방역의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재해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예를 들어 물가 문제들도 사실은 기후위기와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량 자급률이 45.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반이 안 되잖아요. 네. 거기에 곡물 같은 경우에는 20.2% 정도 되고 특히 밀가루는 0.8%랍니다. 자급률이. 거의 99%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후위기로 인한 전 세계의 식량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물가 상승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상기후와 연결해 생각할 수 있다. 요즘 마트 가면 예전만큼 장 못 본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안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 농산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수입과 수출이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나라가 갑자기 이제 뭐 작황이 안 됐다던가 위기가 왔다 하면 영향을 다른 그 수입국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가장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서 사실 밀가루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그것이 또 경제의 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기후 위기는 전쟁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그런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결국은 기후 위기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산림이나 생태계 쪽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이제 4월이면 무심천이 벚꽃 피잖아요. 저희 사무실이 무심천변에 있는데 제가 한 15년 이상이 됐으니까 이제 계속 SNS에다가 벚꽃 필 때쯤 올린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다음에 계속 뜨거든요. 네. 뜨는 시기가 이제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4월 10일 조금 지나서 벚꽃이 개화했는데 지금은 4월 10일 안 돼서 4월 초부터 개화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벚꽃 개화 시기도 지금 땡겨지고 있는 거죠. 더 일러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쉽게 볼 수 있고 올해 3월에 이제 강원도 산불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확산된 것은 결국은 기후변화 때문 비가 안 오고 건조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산불이 한번 싹 나고 나면 산림 생태계가 싹 다 변하는 거죠.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그리고 지금 굉장히 돌발성 재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우박, 태풍, 뭐 이상 저온, 이상 고온, 이런 문제들이 농작물을 이제 굉장히 생육하는데 어렵게 하고, 문제는 생산량뿐만이 아니라 품질까지 저하시켜갖고 가격을 덜 받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가 소득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요즘 농민들 말씀 들어보면 네. 그 재배하는 농작물도 그 지역마다 이제 굉장히 달라졌다고 해요. 과거에 네네네네. 비해서. 네. 이 과수 작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배의 그 적지가 계속 북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오히려 적지는 강원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북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는 경북 이쪽이 많이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제 충북이 좀 주산지, 영동이 주산지가 될 정도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청도 복숭아 이런 게 되게 유명했지만 지금은 충북에서 굉장히 음성이나 춘주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좋아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 우려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려해야 될 일인 거죠. 아, 그래요? 이 자칫 잘못하면 2050년쯤 되면 개마고원 사과 먹을지도 몰라요. 개마고사와. 그쵸. 남한에서 생산 안 될걸요? 그쯤 되면?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네. 자, 그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에 따르면요, 박사님. 네. 앞으로 그 충북의 특화 작목이 바뀔 수도 있다. 네. 아까 잠시 언급하셨는데 이 얘기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사과 같은 경우에는 실천을 했어도 30년 이후로는 키울 수 없고, 실천을 잠시만요. 한 경우는 잠시만요. 온실가스를 네. 줄이려는 노력을 해서 네. 그게 성공해도 하면 40년까지. 사과는. 40년까지만 충북에서 네. 사과 재배 면적은 이제 계속 이제 북상을 하다가 2090년에는 한반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작목이 될 것 같고, 배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복숭아나 포도는 2050년까지는 굉장히 재배 면적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급감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농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뭐 아열대 막 바나나를 키우십시오 이런 말은 제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몇십 년 이후의 일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작목을 다른 걸 키우십시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품종 개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하는 이런 기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을 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농업인분들이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게끔 많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들, 우리 개개인은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온실가스 배출 안 하고, 건물에서 배출 안 하고, 자동차에서 배출 안 하고, 발전에서 배출 안 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잘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 모든 구조 자체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모든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래도 에너지 전환 이야기가 계속 그동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성에 대한 문제에서 당장 저렴한 원료 대신에 비싼 원료를 쓸 수 없다.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당장 급격하게 확대할 수 없으니 기존의 석탄, 뭐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결국에는 돈 문제군요. 다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온실가스가 사실은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많아지는 거고, 그 화석연료로 공장을 가동하고 그 화석연료로 발전을 하고 그 화석연료로 냉난방을 하고 건물에서 그 화석연료로 자동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뜨거워지고 있고 이상기후 나타나는 거고, 그 말고도 사실 농축산 여러 분야에서 뭐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가 배출이 되나요? 네, 배출되죠. 어디서 그런가요? 이제 일단은 시설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나 이런 걸로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출되는 것도 있고, 축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맛있게 먹고는 있지만 얘들을 키우면서 이제 나오는 배출되는 가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에게 있는 거예요? 국가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큰 책임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국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뭐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또한 이제 지자체,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이런 이제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목표를 명확히 서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서 있는 게 현재적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라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당연히 시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목표와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이 다 배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개인의 문제 아니야? 개인의 양심의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 공장의 시스템에서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발생을 시키는 거고 건물에 들어가지만 그 건물의 시스템이 이제 에어컨을 쓰고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자동차도 사실은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표현하긴 하지만 이건 사실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지 개인한테 책임을 다 물을 거는 아니다. 다만 이제 개인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정부에서 이걸 선언을 했죠. 선언했죠. 예.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들도 그 기조에 발맞춰서 우리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2050 탄소 중립. 2050은 이제 2050년을 말하는 것 같고. 좀 개념을 설명해 주시죠. 탄소 배출을 아무리 줄여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만큼 나오게 할 거냐 하는데 나무가 흡수하거나 기술로 포집할 수 있는 정도만 나오게 하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2050년까지 달성하자. 이러는 거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 에너지 전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청주시는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설정한다. 그리고 2018년 대비 2030년도에는 40%를 줄이고 2040년도까지는 70%를 줄인다. 계획은 있는 거군요. 네,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거죠. 수립 중에. 네. 충북에서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맞춘 로드맵을 내놨다고 해요. 충북도 같은 경우도 이제 계획 수립하고 있고 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라는 것을 이제 도에서 하기 위해서 연구를 좀 해갖고 그런 좀 계획도 나오고 있고 어쨌건 도도 나름은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은 곧 예산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대전시 대덕구가 이미 하고 있어요. 탄소 인지 예산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실제 이 사업이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인지 이 사업이 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 중립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가급적이면 탄소가 배출되는 사업들은 자제하자, 줄이자. 대신에 탄소를 저감하거나 흡착할 수 있는 사업들은 더 넓혀나가자, 네. 확대하자.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행정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기후위기가 되면요 뜨겁고 비가 많이 오고 장바구니 갖고 다니는 걸로 전기코드 열심히 뽑는 걸로 부족합니다. 이제 국가와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이제 석탄 빵빵 태우면서 시민들에게 이제는 기후위기가 남의 나라의 문제, 동식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의 문제다. 이것을 좀 알리려고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이제는 기후위기 문제를 바로 인지하고
적극적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된다. 이 얘기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새 날씨 어떤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때도 잠바 입고 다닌 적 있는데 지금은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에서도 말해요. 폭염이라고. 네. 예전에 이만큼 더웠던 데 있어요, 예전에? 없었던 것 같아. 비는 별로 안 오는 거예요. 예전엔 어땠어요, 이맘때쯤? 예전에 그러니까 비 더 많이 온 것 같아, 지금보다. 지금보다. 지금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인 것 같으세요? 어떤 것 때문에? 에어컨 많이 쓰고 차 많이 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좀 개인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뭔가 하나하나는 힘든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다 노력하면 해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안 쓰는 뭐 전기 콘센트 같은 거를 빼놓고 뭐불 같은 것도 항상 꺼놓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나 국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요즘 밖에서 지내시는 집이 없으신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이나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해야 그걸 좀 실천을 해주고 그러면서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름에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더운 거잖아요. 그리고 더운 걸 가장 많이 느끼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도시에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도시 거리를 걸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걸으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가로수예요. 가로수가 이제 탄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큰 그늘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쉴 수 있게 하고 걸을 수도 있게 해주는 거죠. 지금부터 줄이기 시작해도 온도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우리는 적응해 살아야 되는 거죠. 내 도시에 적응해 살려면 일단 가로수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한여름에 엄청 뜨거운 이런 이제 열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의 보습력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빗물이 이제 아스팔트나 이런 콘크리트 불투수층으로 사실은 스며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실제 식물들이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녹지 공간을 최대한 생활권에서 많이 확보해야 도시가 시원해질 수 있어요. 혹시 지역에서 이렇게 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홍성의 원동마을 사례를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가 한 33가구 정도 사는 동네인데 태양광 발전을 31가구가 다 했고 축산 분뇨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해서 완전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북이면이 축산단지가 심각하게 많이 집중되고 있고 분뇨 처리 문제가 지금 우리 지역의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타운 형태의 좀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도 하고 한 새로운 모델들을 우리 지역 사회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업 분야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드론 촬영을 통해서 병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진단해갖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고 저는 이런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산업이 일반적인 국민들 생명, 먹거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충북 지역에 많이 건설되고 있는 산업단지들도 다 온실가스의 제일 배출원들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면 수많은 개발 사업들을 다시 다 점검해야 돼요. 하지 말든가. 이 기성세대들은 기후 위기가 계속 닥쳐와도 계속 여름에 더 덥네, 더 더워지고 있네 정도 느끼고 저희는 이제 뒤로 문을 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식 세대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상황에서 맞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내연기관차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이거 플라스틱 없이 어떻게 인간이 생활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질문들을 개개인이 다 한 번씩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지만
직면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분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시고 한 1년 정도 후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2년 정도 후에 빨리 다시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회가 나는 대로 모여서 조금 더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 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ake it a better place.